Ajay Sajay. 송강 구출작전 10번째. 황문병은 끝까지 비겁한 꼴만 보이다가 이귀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송강 일행은 이제는 강주를 떠나야 했다. 그런데 그게 간단치가 않았다. 일행이 많이 늘어난 데다 목태공 일가에 부녀자들까지 있어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관병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조계와 송강은 선대에 나서 길을 열어가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일까? 산속으로부터 한때의 군사가 몰려나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다. 관병은 아닌 것 같은데. 차림새로 봐서 도적대가 분명합니다. 도적대는 4명의 두령이 거느리고 있었다. 그중 한 두령이 말을 몰아 앞으로 나서며 소리 높이 꾸짖는다. 이 무도한 놈들아! 너희들이 감히 강주성을 뒤집어 놓고 모의군에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 알았다냐? 나 마흔금시 구봉이 여기 황문산에서 너희들을 기다린 지 오래다! 나는 황문산 둘째 두령 장경이다. 내 계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 사람들이 나를 심산자라 부르는데 너희들이 이 길로 들어선 걸 보니 이번에도 내 계산이 들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너희들 네 이놈의 이력을 다 들어야 되겠느냐? 그럴 시간 없으니 용건이라 말해라! 말한 건 시원하게 하는구나. 그래, 좋다. 우리의 용칼은 간단하다. 송강이를 내놔라. 그러면 나머지는 보내주겠다. 왜 대답이 없느냐? 내 관대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 나처럼 계산이 정확하지 못해도 금방 답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할 테냐? 어찌할 것인가?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요구라도 응답은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때였다. 내가 시간을 끌어보겠어. 송강이 말에서 내려 도적대 앞으로 걸어간다. 이 사람이 운성현 사람 송강입니다. 간악한 흉계에 걸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것을 양산박 형제들이 구해줘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원수진 일이 없으니 길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급시우 송강이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때까지 말 위에 앉아 거들먹대던 4두령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에서 뛰어내려 꿇어 엎드리는 것이 아닌가. 송합사님, 저희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송합사님을 뵌 적이 없어 잠시 시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송합사님이 오시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번만 오셨습니까? 혹시 지금과 같은 일이 있을까봐 선발대로 온 거요. 그렇다면 잘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한테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구봉과 장경 외에 마린과 도종왕 등 4명의 두령은 송강의 대답도 듣지 않고 무리들을 이끌고 앞장서 나간다. 덕분에 일행은 무사히 양산박에 닿을 수 있었다. 양산박 산체에서는 사흘 동안 잔치가 벌어졌다. 송강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동시에 새로 양산박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환영하는 자리였다. 여러분! 이 조계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양산박이 자랑스럽습니다. 길 가는 사람의 보따리나 노리던 도적의 속을 양산박이 오늘날과 같은 큰 세력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양산박이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노력도 있지만 급시 후 송강의 공로가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장. 무슨 말씀입니다. 나 또한 송강형의 주선으로 양산박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젠 내 자리를 송강형에게 양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양산박의 총두령은 이 조개가 아니라 송강입니다. 너무도 갑작스런 선언에 송강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친다.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내가 몇 사람 추천한 적이 있어, 그것도 공로라면 공로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양산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조촌왕의 공로에 비길 바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사람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오.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란 말이오. 차라리 양산박에서 나가라고 하십시오. 그 말씀은 따르겠습니다. 조개와 송강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데 이럴 때면 늘 그렇듯 오영이 중재에 나선다. 바깥 세상에서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데 양산박에서는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다투니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다툼이든 결론은 있어야 하는데 양산박을 이끌어온 조촌왕의 공로와 양산박의 많은 인재를 끌어들인 송강형의 공로는 어떻게 우열을 가리겠습니까? 이럴 때는 연장자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우리가 압사와 촌장으로 만나 위아래 없이 지내왔지만 이제는 한솥밥을 먹는 처지가 됐으니 형님으로 모셔야죠. 형님? 총두령보다 형님 소리가 더 듣기 좋군. 아우님이 되시겠다면 내가 양보하겠어. 고맙습니다. 형님! 그렇게 해서 양산박 두령의 순위가 다시 매겨지는데 제1위는 조계요, 제2위는 송강이며 제3위는 오영이고 제4위는 공선승, 제5위는 임충으로 해서 양산박 두령의 수가 총 40명에 이른다. 형님, 의논드릴 게 있습니다. 집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아우님 입에서 언제 그 말이 나오나 했소. 그러나 아직은 때가 이른 것 아니오? 강주성 소동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가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관에서 아우님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소. 그 정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참, 아우님도 대단한 사람이요.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 그래도 모험을 해보겠다는 거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신행태보 대종을 보내는 건 어떻소? 의심받지 않고 빨리 다녀올 수 있을 텐데. 부모님은 내 얼굴을 보기 전엔 어떤 말도 안 믿으실 겁니다. 기어이 가야겠소. 걱정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걸. 그럼 허락하시는 겁니까? 자식된 놀이를 하겠다는데 무슨 수로 맡겠소?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그날 송강은 비밀리에 호수를 건너 무트로 나갔다. 깊은 밤, 송강은 오랜 잠복 끝에 집 밖으로 나오는 동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봐! 누구요? 나다. 형님? 형님이요? 그래.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요? 나도 봤다. 저쪽 모퉁이에 군졸이 하나 서 있더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두 도둑놈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형님 간 곳을 대라고 들볶는 통에 부모님들은 안한 우실 지경이에요. 아휴, 내가 또 부여자가 됐구나. 잠깐 뵙고 가야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요. 그랬다가 잘못된 일이라도 하면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어쨌든 안 돼요. 형님이 왔다 갔다고 전할 테니까 빨리 가세요.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돌아서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형님이 안전해야 우리 집안도 안전한 거예요. 자, 빨리 가요. 더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낙심천만 힘없이 돌아서 걷고 있을 때였다. 이봐, 거기 누구야? 송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